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오늘 화요일 합류해 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뭐 또 잠깐 방송 쉬는 타이밍에 SKIT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발 주제는 그건 아니고 뭐 어떡하겠어요. 저건 이미 상장이 오늘이죠. 네. SKIT가 따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아까 얼마? 공모가가 이제 10만 5천 원이니까요. 네. 오늘 만약에 이제 따상을 가면 27만 3천 원. 이제 공모를 받으신 분은 주당 약 17만 원 정도의 차익이 좀 생긴다. 그 균등 배정. 네, 이게 이제 균등 배분되는 게 이제 마지막이었거든요. 이제 균등 배분에 복수 청약을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여서 실제로 이제 막판에 이게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고 거의 뭐 81조 원이 몰렸잖아요. 네.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이 이제 속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막판에 자사주 중에 한 100만 주 가까이가 일반 공모로 이제 더 풀리면서 네. 미래에셋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는 1.4조가 배정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주관사였나요? 예, 미래에셋 이 주관사였고 물량도 이제 가장 많았었는데 1.4주라는 거는 10명 중 4명은 2주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52만 5천 원 놓고 2주 받아서 만약에 오늘 따상 가면은 주당 17만 원씩 한 34만 원 이제 수익이 나는 거니까 50만 원 그냥 계좌 이체만 살짝 했다가 34만 원 정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였던 거죠. 저녁에 오늘 삼겹살이네요. 네. 네. 그건 그거고, 그죠? 81조 원이 몰렸다는 게 이제 이슈였죠. 뭐 그렇게 되는 것들은 지금 뉴욕 증시도 이제 변동성이 다시 좀 커지는 게 뭐 인플레이션, 거기에 따른 금리 이런 거지만 그걸 촉발시킨 사람이 또 본질적으로 있죠. 아까 뭐, 캐시우드라는 네. 분도 얘기했지만 더 들어가 보면은 네, 등장하는 인물은 뭐 잘 아시는 분이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인데, 이 시사금융 용어에 등장을 했어요. 머스크 이펙트라는 용어가. 그 내용 한번 좀 보시도록 하죠. 뭐 저걸 어제 적어놓다가 사실 고치진 못하고 제가 아침에 들고 나왔는데, 더지파더라는 닉네임을,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지코인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이 머스크 이펙트가 그 지난 1월 달인가요? 트위터 계정에다가 앨런 머스크가 자기 소개란에다가 이제 샵 비트코인 이렇게 작성을 하는 바람에 그 당일날 비트코인 가격이 30분 만에 6%, 1시간 만에 13%가 급등을 하는 기현상이 나타났고 그 뒤에는 또 이 시바견 그림을 특징으로 한 가상화폐 더지코인 이것도 머스크의 이펙트로 지금 출렁출렁되고 있죠. 오늘 아침에 더지코인은 얼마 500원대인가요? 그 정도 됐었죠. 한때는 시가총액이 52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건 뭐 그냥 기사의 내용이고 그리고 또 뭐 머스크 이펙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디오 게임 소매 체인 업체 게임스톱에 대한 촌평을 하면서 또 이것도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죠. 자신의 반려견을 위한 손뜨개 모자를 애쉬라는 데서 구입했다라고 애쉬의 주가가 한때도 9% 급등했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다가 메신저 앱인 왓츠앱 대신에 이제 암호화된 메신저 시그널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혀 관계가 없는 헬스케어 장비 업체인 시그널 어드밴스가 주가가 한때 65배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만큼 그의 한마디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돈들이 막 난리를 하고 그에 따른 병폐와 후유증도 지금 겪고 있곤 한데, 문제는 그래도 이게 끝난 거냐.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가격이 오르건, 매도를 하고 가격이 폭락하건 그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특히 이제 가상화폐나 가상자산 여기에 그냥 계속 오늘 하루는 뭐 더지코인이 조금 저기 하지만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은 500만 원을 돌파했고 또 비트코인은 7,100만 원 원화 기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14일 날 아마 그 실적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기술투자 두나무에 그 지분이 있고 우리기술 투자 자체만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시장에서는 공공연하게 그냥 1,000억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추정치지만 뭐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지파더 개판이죠, 개판. 네. 누가 만들어 놓은 그 개아빠, 아빠개라고 해야 돼요? 뭐라 그래야 되죠, 저걸? 네.
개파더. 개파더? 그냥 더지, 하여튼 개파더. 네. 개아빠. 자, 정태근 팀장의 이제 이 개아빠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변동이 막 커지다가 네. 어느 정점에 다다르면은 확 썰물처럼 네. 나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있기는 분명히. 네, 그거를 이제 오늘 사실 주제로 잡은 거라서. 근데 저게 이제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떨어지면은 이 가상화폐는 또 뭐 예전에는 가자 막 네. 이런 외치듯이 요즘은 존버라는 네. 그 신조어가 또 등장했잖아요. 버티자 아니면 또 아, 떨어지면 네. 더 사자 뭐 이런 네.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 IT에 지금 뭐 80조 원 몰리고 40조 원은 이 주변에서 빙빙 돌고 있다는데 빙빙 돌다가 이제 또 카카오페이 상장하면 또 글로 글로 가고. 갈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네, 저번에 수급에 따라서. 아마 제가 81조 모인 거 아마 균등 배분 영향도 좀 있다라고 좀 봐지는 게 네. 그러니까 균등 배분을 하게 되면 나도 그 전에는 이렇게 돈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균등 배분을 하다 보면 나도 이제 공무청약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돈이 더 많이 쓸려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주변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청약 하신 분들은 그것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네. 소위 말하는 따상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그게 뭐 한두 번 함께 되면은 근데 뭐 SK IT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IPO도 있고 또 눈에 안 띄게 모르게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IPO 하는 기업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도 보게 되면 다 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기업들이 뭐 5개 중에 한 4개 정도는 그래도 뭐 공급가 대비 상장가가 높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런 영향은 계속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소위 제가 볼 때는 이 대박을 노리는 심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아마 IPO했던 그 인기는 계속 지속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전에는 저는 이런 말 쓰고 싶어요. 이제 구 워린 버핏 친 이제 앨런 머스크 이 말 쓰고 싶은데 그 진정한 성각자인가 아니면 진짜 약간 네. 본인이 그 지병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였죠? 뭐. 아스퍼거 증후군 예. 얘기를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는 저랑 똑같아요. 네.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그 친구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짜 진정한 성각자인지 아니면은 희대의 뭐 조롱거리가 될지는 봐야 되겠죠. 나중에 역사가 평가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뭐 역사라는 거는 미래 평가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주제를 다시 돌아와서 네.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네. 금리 얘기가 미국에서는 지금 오고 가잖아요. 네. 근데 언뜻 보면은 국내에도 사실은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근데 실제 채권 시장에서는 우리 국내 채권 시장은 이미 빠르게 반응해가지고 네, 네. 주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시장금리가 네.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이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가상화폐에는 어떤 전망을 줄까?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는 어떤 네. 수급적인 걸로 작용할까?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그 대하는 태도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상화폐가 비트코인 오르면 싹 다 오르고요. 비트코인 빠지면 싹 다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다도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도지코인이 빠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주식 전광판에 종목들이 오른 종목 있고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처럼 조금은 이렇게 좀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제 KB금융을 네. 내가 영민 매니저가 하진 않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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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을 어제 누가 얘기해? 네. 네. 아 애널리스트 코너에서 나왔구나. 예. 그래서 이게 그 가상화폐가 이제 제도권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문득 좀 들면서 이게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부터는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가상화폐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실질적인 화폐처럼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동이 될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단어 같은 경우도 페이크코인이라 가지고 이제 뭐 결제 수단으로 좀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서서히 우리 실생활 안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 이런 어제 부분들이 이영로 차장이 네. 그 정보회의 시간에 KB금융을 하면서 이제 네. 가상 자산에 대한 그 수탁 업무 네네. 그 거를 이제
실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도권 쪽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 어찌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서히 체감할 수 없지만은 제도권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스터디라고 아무래도 하시는. 앞으로도 계속 인플레이션 문제든지 이런 얘기가 물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가는 종목 가는 코인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라 등락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국채금리 이렇게 인플레이션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1.5%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1.60.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 10년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월 달에 1.5에서 지금 3월 달 같은 게 2%가 넘어갔고 4월 달 같은 경우도 그 이상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국제 인플레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국채금리 문제도 계속 우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가에 대한 문제가 지속이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은에서 물가 목표치는 3%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한국은행의 어떤 역할은 물가 안정이나 얘기를 하게 되면 3%를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항상 미국 연준이란지 유럽 연준이 계속해서 연동돼서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화폐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축통화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행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 우리도 따라서 하향 조정하게 되고 올리게 되면 또 상향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한국은행에서 어떤 코멘트가 또 나오냐에 따라서 국내 또 국채금리가 또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자, 결론은 그래서 가상화폐는 어떨 것 같아?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모든 투자에 대한 그 기대 수익률도 네네.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자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고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개인들이 팔고 있는 이 가상화폐를 자산운용사라든지 기관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 무한대 발행이 가능하지만 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이런 가상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행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팔지만은 누군가는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이 사들이고 있다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도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시장 여건이 만들어지겠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융상품이 만들어지려면 기초자산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일정 부분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김영 매니저의 생각은 사실 뭐 가상화폐를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아닌데 어찌 하다 보니까 또 일로 왔어요. 네. 그래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뭐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과거의 어떤 그런 변동성으로 획기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뭐 어쨌든 결론이고요. 네. 실제 뭐 ETF도 최근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뭐 제도권 얘기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수용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 그리고 상품성을 따져보면은 또 요즘에 이것만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와 연계된 이제 다른 상품들이 계속해서 좀 파생해서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뭐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참 덩치가 정말 커져가지고 오늘 미국의 기술주들 빠지고 이제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았잖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증시가 빠져서 가상자산이 같이 조정을 받은 건지 가상자산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증시에도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건지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뭐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다 지금 급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도지코인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들이 뭐 마이너스 10% 20% 빠지는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뭐 오늘은 뭐 조정이 조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 항상 왜 우리가 그러니까 풍선 효과 얘기하면서 한쪽으로 이게 움츠러들면 한쪽으로 늘어나는 네. 가상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또 이렇게 움츠러들면 또 주식시장 쪽으로 네. 올 수 있나? 사실 이제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찌 보면은 가상자산들이 빠지면 주식시장도 같이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은 뭐 가상자산들이 다 약세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도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TS 인베스트라든지 뭐 IT는 인베스트 이런 기업들이 다 두나무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건 코인의 가격과 상관없이 아까 우리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격이 빠지든 오르든 거래는 계속 하잖아요. 네. 거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수수료는 어쨌든 거래소들이 다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이제 관련돼 있는 부분들 거래대금이 이제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불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TS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두나무의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요 가상자산 얘기를 해드릴 때 실제로 이제는 뭐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상장되는 신규로 이제 상장되는 기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스24 같은 그런 기업들이 카카오뱅크 뭐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지금 최근에 보면 이틀째 가격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요런 이제 패턴을 본다면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TS 인베스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단기 저점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가격 반등이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종목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요즘에 이제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전자화폐 얘기도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CBDC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로 이제 좀 분류되는 종목 중에 하나는 또 한네트라는 종목도 있어요. 요 한네트라는 종목은 사실 기업 내용을 볼 종목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런 트렌드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제 대응해야 될 종목인데 한네트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코인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오면 한네트도 함께 이제 동반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서 저도 하나만 채우면 저는 로지시스. 어떤 거? 로지시스요. 로지시스? 네. 한네트 얘기하니까 저 문득 로지스가 생각이 나요. 아이고 좋아요. 뭐 창의적으로. 저 빈칸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굳이 그런 강박관념을 갖지 마. 저희가 바이오 채울 수도 있는 거지 뭐. 네. 아까 그 시그널 어드밴스 채우실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여튼 로지시스는 어떤 의미로? 로지시스는 그 방금 김영희 매장 얘기했듯이 네. 그 전자화폐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화폐. 그 관련해가지고 한네트도 마찬가지로 로지시스도 그리 실체가 없는데 항상 전자화폐 얘기 나올 때마다 한네트하고 로지시스가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움직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또 전자화폐로 끝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로지시스 하나 더 말씀드렸어요. 주가도 보면은 뭐 로지시스랑 한네트랑 차트를 이렇게 딱 포개 보시면은 완전히 일치하는 거의 그런 비슷해요. 모습. 그런 게 주가가 있어요. 거의 동조화하고 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 김현 매니저는 돌아가시고. 네. 오늘 이벤트는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제 장 출발 전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무겁거든요.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 큰 폭으로 또 하락이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조금 염려를 하실 텐데 사실 뭐 미국 시장 빠진다고 우리 시장도 같이 급락하는 거 아니고요. 미국 시장 올라갈 때 우리 시장도 같이 올라간 거 아니었으니까 뭐 오늘 이제 여파를 조금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IT 또 상장되는 만큼 공모주를 이제 받으신 분들은 만약에 오늘 따상 간다면 하루 정도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따상을 못 간다면 이제 바로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따상 간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19조를 넘어가거든요. SK이노베이션의 시총이 지금 뭐 한 23조, 4조 왔다 갔다 하는 거 감안을 한다면 이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상 간다면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만약에 못 간다면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런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또 흔들림, 변동성에 대해서 장 끝나고 나서 복귀를 좀 해드리면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키워드 일발장전까지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